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이기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쭉 있었습니다만은 한때는 이 재개발이 굉장히 정체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특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마레프라고 그래가지고요. 많이들 아시죠? 아현동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마레프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단지가 크고 또 입지가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화를 할 때 이 마레프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언덕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아현시장하고 이쪽 그 마포 경찰서고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 입지가 더블 역세권이에요. 애호개역하고 아현역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입지라는 거는 더블 역세권이거나 환승 역세권이죠. 근데 딱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 마레프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쪽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3,800세대면 작은 규모가 아니죠. 대규모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제가 여기 이제 현장 사진인데 마레프 바로 옆에 제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은 시작을 하면은 한 군데서 시작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또 연이어서 많이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현동은요, 재개발이 공덕동까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시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을 해서.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단독주택이나 아주 그냥 허접한 그런 낙후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오세훈 시장 그 이전에 이제 이 뉴타운 개발 이후에 많이 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공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니까 그야말로 다시 개발하는 거죠. 이미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오래돼서 이거를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다 헐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또 주택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주택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게 이제 재개발이죠. 그래서 서울이 이만큼 크고 발전한 것은 재개발을 아주 잘했기 때문이죠. 물론 재건축도 있습니다만은 재건축이라는 거는 재개발을 해서 그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 30년, 40년 돼서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은 투자 금액이 재건축에 비해서 크지 않죠. 작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보면은 법규가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법률을 보면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 있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아주 기반 시설이
열악한데, 달동네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할 때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 환경정비지역은 그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시행 방법을 정한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뭐 개발을 하든 개발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규를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공통적인 거는 오래돼서 기반 시설이나 주택 시설이 오래돼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또 주택 건축물을 다시 개량 건설하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형편없죠. 왜냐면은 뭐 이 재건축처럼 뭐 지어놓은 게 아니죠. 한 번도 기반 시설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을 노후가 돼서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 많죠. 지금도 그 단독 그 주택만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서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언제 하든지 간에 반드시 재개발해야 되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주택만 밀집해 있는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주택 공급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30년 이상 돼버렸어요. 이런 곳들은 너무 오래돼서 파이프도 다 노후가 되고 녹이 슬고 이러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 음마 아파트 아닙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상계동도 그 아파트 단지, 목동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또 전세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걸로 아는데, 어찌됐든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하기 전에 미리 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재테크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재건축은 돈이 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재개발은 그거보다는 좀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하는 그 절차를 보니까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죠. 보통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현수막에 정비구역 확정 뭐 이래가지고 뭐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 처분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또 준공하고.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좀 길을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단계가, 재개발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나 요거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투기하고 다른 게 뭡니까? 투기는 오늘 투자해서 내일 먹고 싶은 게 투기고, 최소한도 1년 이내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투기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요. 1년 이상, 2년,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높아지죠. 급하게 먹으면 취한다고 부동산 투자는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급하게 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 쪽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 망하죠, 바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보시고 참고해서 또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갖기는 재개발로 하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을 내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시대다. 재개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투자 금액이 저렴하고 또 어떠한 그 큰 거금이 없어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재개발 투자의 타이밍인 것은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아닌 아파트 지구도 그렇고 한 30% 이상 폭락했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렴할 때 투자해야 되죠. 근데 보통 요새 젊은 분들이나 또 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재개발보다는 기존에 번듯하게 다 지어놓은 그런 아파트에 청약을 하거나 또 이미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만 많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서 저렴하게 하셔라.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5년 동안에. 그럼 270만 가구 중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한 차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특히나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맞춰서 신속통합 계획이라는 개발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서 빠르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인허가 받는 기간이 길어요. 인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지자체장들이 내주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가능하면 통합해서 짧게 해주겠다. 그래 신속 통합 기획이죠.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이 재개발로 또 신속 통합 계획 제도가 있는 지역으로 잡으셔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 선택 및 안전 투자 방법이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요거 핵심이죠. 그러니까 역세권, 내가 재개발에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기존의 역은 있어도 또 신설, 새로운 역이 하나 더 겹쳐서 들어가면 더 좋겠죠. 기존 역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환승역.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W역이 있으면 또 더 좋고요. 거기에다가 또 GTX까지 또 하나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역세권에 반드시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는 게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하셔라. 이미 그 리스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요. 전체 개발 기간 중에 한 3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단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3년이면은 재개발에서 굉장히 기간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3년, 10년 걸리면 7년 걸리는 거고, 7년 걸리면 4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제도가. 그래서 재건축할 때도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건축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셔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보통 지주택이라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합이 설립이 됐지 않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걸 지주택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조합원 모집할 때 가서 돈을 내고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확인을 반드시 하셔라. 뭐냐면은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토지를 다 확보한 다음에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대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 확보가 잘 안 되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선정하는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1차 선정이 끝났고 2차 선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 2차 개발하는데 공급되는 그 주택 숫자가 약 6만 2천 호가 되더라고요. 6만 2천 호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택지만 해도 100만 평이 넘어요. 근데 그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누어서 이제 낙후 지역에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제가 했는데, 신속통합기획재개발 1차 선정구역. 이건 누가 선정하냐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선정을 해놨어요, 이미. 그럼 어디 가서 투자해야 돼요? 선정한 데 가서 해야죠. 선정 안 된 데 가서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네? 또 선정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느 지역이 그러면은 신속통합 기획 지역으로 정해지 않느냐? 제가 여기 다 영상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창신동 23번지, 청파 2구역, 마장동 382번지, 청량리 19번지,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여기 면적이 다 나와요.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가 또 있어요. 담당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게 제가 비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하는데, 이렇게 비밀 형태로 투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다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또 내 집을 장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현지 방문해서 알아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면 또 주거정비과 아닙니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체 지역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직 선정이 안 된 데도 있죠. 아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2차 지역이죠. 2차 선정구역. 또 여기 다 제가 이 화면에 다 이렇게 수록은 못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지역에 가셔서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연락하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가 좋아졌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재개발 투자 시대 활용이다. 지금은 재개발 투자 시대라는 거죠. 이걸 활용하시라는 거죠. 재개발 투자는 침체기, 그러니까 저렴한 시기가 아주 좋은 기회다. 아주 찬스죠. 근데 요즘 같이 재개발 투자하기가 좋은 때가 없어요. 모든 주택 가격이 다 내렸습니다만은 재개발 지역은 더 내렸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 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니까 이런 기회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손자나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가셔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특별한 게 뭐냐면 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에 노후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하려면 다 밀어버리죠. 그러면 남는 건 땅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개발지역 에리아에서 보면은 땅을 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내 땅만 개발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분으로 투자하시면은 소액으로, 증여세 비과세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하시다.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은 침체기에 투자할 수 있는 틈새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자해서 내일, 내년 이렇게 그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서 시간만 가면 자동적으로 집도 생기고 수익도 올라간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시간에 투자합니다. 투자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땅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땅값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에 하시든 재건축에 하시든 기존 아파트 청약을 하시든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든 미리 사전에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인데 연락을 주셨어요. 평택 고덕지구 옆에 한 2,600평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팔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시니까 갑자기 뇌경색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이 재산을 분배를 하든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고 입지가 아주 삼성반도체 옆에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 팔아드리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연락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분들은 이제 한 500평 정도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살면서 화원을 하고 싶다. 조경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연락을 저한테 하시냐면은 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끝내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무슨 펜션, 어떠한 건물이든지 간에 상담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메일 보내시면 제가 상담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